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6일 저녁 6시입니다. 이 군대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여성들이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게 축구 이야기고 군대 이야기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남편이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의혹 관련으로 계속 군대와 관련된 기사가 지금 지면과 화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을 적극적으로 비호 또는 변호를 하다가 보니까 군을 공격한다든지 군을 우습게 평하는 발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독 이 일병 출신이 많습니다. 소집 해제 육군 일병, 이런 식으로 경력에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이 육군 일병 소집 해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은 없어진 방위병으로 근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이 6개월에서 한 1년 남짓, 요 기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 전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소집 해제라고 하고, 소집 해제 때의 계급이 일병입니다. 일병. 그러니까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고 방위병으로서 후방에서 근무한 분들인데, 이 출신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이라는 사람은 독자임으로 방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방위 근무를 했다는 것을 제가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선 부대에서 근무한 것과 후방에서 근무한 것은 군에 대한 이해도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황희 의원은 이번에 공익 제보를 한 현병장, 지금은 전역했습니다. 현병장을 가리켜서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실명을 거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태년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기록에는 일병 소집 해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카톡으로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가 군 일선 지휘관들로부터 아주 분노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또 일병 출신이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성준, 이분이 또 군 복무를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였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한자로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 문장은 우리나라 여러 군데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돌에 새겨져 있고, 군부대에도 이런 글을 써서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우치는 좋은 문장인데, 여기에 갖다 붙였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다. 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도 서 씨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라고 증명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서 씨의 동료라는 A 씨는 이날 아침 낙검수 김무준 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가짜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라. 무리한 의혹 제기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정책 검증에 열중하기 바란다라고 일장 훈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각 반론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안중근 의사를 갖다 붙이느냐. 안중근 의사가 언제 휴가
연장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지하에 계신 안중근 의사가 벌떡 일어나시겠다. 추 장관 아들은 안중근 의사랑 비교하다니 좀 있으면 아들 서씨가 나라 훈장도 받을 기세다. 안중근 의사 후손들이 기가 막혀서 쓰러질 듯 안중근 의사도 군대 복귀하기 싫어서 엄마 시켜 휴가 연장해달라고 했었냐? 그럴 리 없는데 등등의 비판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박성준 씨는 이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아나운서 출신인데 이분이 소집 해제 일병, 육군 일병입니다. 소집 해제된 육군 일병인데, 이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여당 의원이 9명인데 그 중에 6명이 일병제대입니다. 이 비율 매우 높습니다. 9명 중에 6명이 일병제대입니다. 일병제대. 현역으로서 실전부대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병력 미필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의 비율이 말이죠, 비율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배가 많습니다. 비율상 2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걸 가만히 이렇게 구경하면은 군에 대해서 뭘 모르는 것 같아요. 군의 작동 원리, 군대에서 직속상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직속상관을 젖히고 뭐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는 게 얼마나 군기를 문란시키는 행동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역시 일병 정도의 군생활로는 그런 것을 체득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이 감히 이 추미애 씨 아들과 안중근 의사를 서로 이렇게 비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 중에는 장성도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내고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김병주 의원, 육군본부 육군 중위로 근무했던 김민기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육군병장 출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6명은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복무하게 되어 있었던 방위병 출신. 여기에 소속되는 사람이 설훈, 안규백, 박승준 의원도 육군 일병 출신, 김진표 의원은 공군 일병 출신 등등. 또 황희 의원도 독자라는 이유로 일병,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 이름이 나왔으니까 뭐 역사 상식적인 측면에서 안중근 의사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3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1909년 한일 합병 1년 합병이죠. 한일 합병 1년 전에, 그것도 10월 26일입니다. 11.6 사건과 같은 날짜입니다. 10월 26일 여순을, 만주에 있는 여순역에 내린 이등박문을 사살했습니다. 이등박문을 사살한 이유는 그때 발표한 왜 이등박문을 저격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보면 사상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붙들려서 사형 집행이 언제 됐느냐 하면은 1910년 3월 26일입니다. 이 날도 아주 묘합니다. 1910년 3월 26일이고 3월 26일이 이승만 대통령 탄생일입니다. 저격한 날은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돼서 돌아가신 날이고, 이분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6개월 동안 책을 썼습니다.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필임으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일본 간수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조수영에 처해졌죠. 이분의 생애를 보면은 의병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교육자로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은 단순한 암살자가 아닙니다. 사상가입니다. 사상가. 그리고 천주교 신도로서의 종교적 이 가치관도 딱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에 대한 존경심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도 안중근 의사, 비록 명치유신의 원훈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이등방문을 사살을 했지만은 이분의 인품을 존경해가지고 이분 팬클럽이 일본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쓰기도 했습니다. 감히 이런 사람을 추미애 아들과 비교한다. 그 비교한 사람이 육군 일병 소집 해제 방위병 출신이다. 방위병 출신이다. 하는 점에서 흥미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1984년에 일본에 가서 이 이등방문의 손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등방문의 손자. 그분이 도쿄의 도심부의 큰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나눈 대화를 제가 월간조선에 쓴 적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이등방문의 후손들은 이등방문을 안중근 의사가 사살함으로써 일본의 여론이 강경해져 가지고 한일 합병을 재촉한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은 뭐 역사적 쟁점으로 다룰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등방문은 한국에서는 원수죠, 원흉이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분은 명치유신을 대표하는 위대한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흉이고 일본에서는 영웅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어떠냐? 한국에서는 영웅이고 일본에서는 또 테러리스트로 꼽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그분의 인품을 존경해가지고 의사로서 기리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아주 짧은 생애에 큰 무얼 남긴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31년 동안 살았다는 그 시간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30대, 31년, 32년, 33년 요 시간대를 살아가지고 영원히 세계 역사를 움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비슷한 나이를 살았던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의 사상가로 알려진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도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박성준 이 의원이 안중근 의사의 이름을 그 사람이 말을 이용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 아들을 변호하기에는 안중근 의사는 너무 무거운 존재입니다. 너무 큰 존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